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계자로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네. 소문이 돌 때였죠. 어떤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김정일 장군님께 김정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후계자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고 만재고 불세출의 청년 장군이라고 부른다. 약간 우상화. 우상화 작업을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의원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만 조금 짧게 네, 몇 네. 개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북한이 지금 이제 4대 세습 작업 들어가고 예, 있다고 보신다라는 말씀하신 걸 제가 어서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딸 그 김주애를 4대 세습 후계자로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4대 세습은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김주애가 후계자냐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네. 그 국정원장 박지원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 김주애 위로 오빠가 있다. 숨기기 위해서 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연막 작전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네. 좀 그것보다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제 우선은 북한은 아직도 문화가 여전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지도자를 인정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역대로 북한 정권은 진짜 후계자를 마지막 순간까지 오픈하지 않은 이력이 있었고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였고, 네. 김정일도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을 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김주애가 이제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네.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한 주민의 민심이 굉장히 크게 이반되고 있는데 네. 이 민심 이반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유사 조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사 조민 효과. 네. 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께서 이제 딸을 이제 내세워서 여러 가지 어떤 자신에게 좀 불리했던 그 상황을 좀 많이 완화시킨 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북한 주민에게 이제 김정은의 폭군 이미지를 완화하는 그런 용도로. 김주애를 내세우면 그게 좀 완화가 되나요? 그렇죠. 아빠와 딸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면서 네. 볼에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다니고 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약간 그래도 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김정은이 건강이 좀 많이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북한 김정은에게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네. 후계자가 조기 등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후계자가. 네. 그러면은 이 어린 후계자에 대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 김정은을 잘 지지하지 않는데 또 어린 후계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어떤 거부감을 사전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좀 이제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마친다고 해야 될까요? 적응시켜 놓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아니,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김주애가 이렇게 나와서 좀 특별 대접받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내세우기는 했는데 네. 그 독재 정권이 괜히 독재 정권이겠습니까? 독재자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목 날아갈 수가 있는데 네. 김정은 앞에서 얘기할 때도 혹시라도 침튈까 봐 이렇게 이 손으로 입을 네. 가리고 무릎 꿇고 얘기를 하고. 네. 근데 그 최고 지도자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과잉 의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도 발생하는 거고. 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요, 저 직접 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굳이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있었을까? 괜히 제가 그 김정은을 봤더라면은 네. 감정 주체가 안 돼가지고 제 신변이 더 위험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나요? 제가 있을 때는 네. 이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계자로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네. 소문이 돌 때였죠. 북한은 이제 후계자를 내세우기 전에 공식 매체에 등장하기 전에 네. 밑에서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 소문으로 이제
사전 작업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높은 사람의 네. 입을 빌려서 어떤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김정인 장군님께 김정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후계자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천재고 만재고 불세출의 청년 장군이라고 부른다. 약간 우상화 작업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탈북을 했었고 그 그래요? 얘기를 한창 들릴 때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등장해서 이제 북한을 통치하면서 나온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본다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폭군이다. 그래서 이런 그래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정보를 통해서 대북 정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김정은이 한 번은 평양에 있는 자라 공장을 네. 양식장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네. 근데 그때 그 자라 공장이 군부대 소속 기관이어서 지배인이 군인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김정은이 오기 전에 정전이 돼갖고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자라 한 마리가 죽어서 떠오른 겁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 왔다가 그거 보고 나서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거 보다가 죽은 자라를 보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그 지배인한테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내고 돌아서서 가다가 그 화가 안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견장을 손으로 잡아서 떼고 네. 이 새끼 죽여. 어머. 그래서 바로 처형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혈질이고 굉장히 폭군이다. 그래요? 네. 북한은 그게 가능한. 그 최고 지도자의 말이 법 네. 위에 있으니까요. 헌법 위에 있죠. 네. 북한도 헌법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북한이 최근에 저희 오물풍선 네. 계속 살포하잖아요. 네. 벌써 11차례 살포를 했는데 네. 여기서 최근에 화재 발생했어요. 네. 근데 이게 원하는 장소에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타이머랑 이거 기폭장치 매달아서 맞아요. 그런 것 예. 같은데 네. 이거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화재 얘기를 하셔서 네. 얘기를 드린 건데 만약에 이걸 격추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격추하면 안 되는 것이 네. 만약에 격추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풍선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데도 차량이 떨어지면 차량이 파손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격추를 했어요. 네. 그러면 풍선이 맞을 확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중에서 아주 높은 상공에서 15km 정도 되는 그 중량물이 네. 그냥 자유낙하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맞으면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사람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나마 그래도 풍선에 매달린 상태로 좀 저속으로 내려오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방지하려고 한다면 DMZ 이북에서 저격을 해야 되는데 네. 자칫 군사도발로 이어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풍선이 아니라 그 매달아놓은 중량물을 요격했을 경우에는 네. 그게 터지면서 오히려 더 많이 살포가 될 겁니다. 네. 차라리 안전하게 그 봉투 그대로 이제 수거하는 것이 추적 관리해서 수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불미스럽게 이제 어떤 기폭 장치가 발화돼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격추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합성의 방송. 이거 굉장히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게 예민하더라고요, 되게. 엄청 아프죠. 예. 어. 엄청 아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북한의 이 대북 확성기를 저희가 틀면 네. 많이들 동요를 하나요, 정말? 정말 많이 동요하죠. 왜냐면 일단 컨텐츠 자체가 북한에 딱 그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이 나가잖아요. 네. 아이돌 음악부터 시작해서 그 북한 그 DMZ 인근의 그 북한군들 다 MZ 세대 아니에요, 젊은 세대. 특히나 민심 위반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세대가 이제 그 북한의 청년 세대, 네.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4대 세습을 한다고 하면은 그 주역들이에요. 근데 그 세대들에게 직격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이 들리는 게 한 30km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그뿐이 아니죠. 이 친구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네. 계속 매년 제대해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돌아가면 또 그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럼 또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지죠. 엄청나게 치명적이죠. 4대 세습을 해야 되는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의 주민의 의식이 거대한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찌고 병이 이제 악화돼가는 김정은이 그리고 우리 언론이 북한 지역에 발생한 어떤 수해 피해 보도
그 사실도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쓰레기 언론이라고 그러고 그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그렇게 정정 보도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대북 학성기 방송을 그 수십만 명의 북한군이 듣는 것을 방치한다. 이건 뭐 어마무시한 타격이죠. 네.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들으니까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네.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거 저희 나는 정치이다 공식 질문이에요. 네. 박충건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과거부터 얘기를 했는데 좀 올드한 단어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에게 정치는 부국 강병입니다. 네, 저의 아이덴티티하고도 관련되고요. 부국이라고 한다면은 과학기술을 통한 어떤 그리고 산업 발전을 통한 부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병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탈북민이고 북한의 어떤 ICBM 개발 분야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강한 안보 강병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목표로 저의 정치적인 어떤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그리고 민생 안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한번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면서 최선 한번 다해보겠다 열심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청년공학도 박충건 의원님이 꾸려나갈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국강병의 모습으로 만들어낼지 굉장히 모시기 전보다 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지금까지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